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3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택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지역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19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선거 전 탈당을 택한 의원들만 정치 생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주기를 맞아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도심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펼쳐집니다. 제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에는 녹색 돌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야말로 압승을 거둔 국민의당은 호남의 제1당으로 떠올랐고 더민주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김인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의석 중 국민의당은 무려 16석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을 선택하셔서 우리 호남의 역사적 과업인 정권 교체의 책임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보적 제1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에서 단 한 석만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며 굴욕을 맛봤습니다. 호남 지역의 정치 지평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말 마음 그대로 표현하자면 섬 속에 섬이 된 것 같은. 호남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가차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 호남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원내 제1야당으로서 테러 방지법과 세월호, 국정화 교과서 논란 등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여당 견제를 못했다는 무능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무리하게 내려보낸 정치 신인들도 문제였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전략 공천되면서 현역 물갈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 탈당한 현역 의원들이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 파문도 호남에서 불리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또 친노 패권과 호남 홀대 프레임에 맞선 문재인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광주 방문이 도리어 국민의당 지지층의 결집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 녹색바람을 타고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장악했습니다. 오랜 일당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호남 고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122석 가운데 3분의 2인 8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호남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한 국민의당.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은 이번 총선 전국 표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호남 여당 견제라는 또 다른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지역 표심이 호남 고립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태생적 한계인데 지역 정당의 한계를 얼마나 빨리 깨뜨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창당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였고 그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생산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호남 고립에 대한 우려는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에서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서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번 일당 독점 구도가 깨졌던 만큼 총선에서 참패한 더민주가 반성과 함께 민심 회복 노력을 계속한다면 지역의 이득이지 손해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은 호남 정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의 자질을 갖다가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란 진검승부가 남아있는 상황. 야권 통합이나 연대 국면에서 구심점 역할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돼 양당의 체질 개선과 호남 민심 구애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 광주 전남은 국민의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됐지만 호남 텃밭 경쟁은 이제부터가 진짜고 그 시작은 총선 당선자들이 어떤 달라진 모습과 역할을 보여주느냐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호남의 몰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독점과 안일함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당 당선자들이 교묘한 지역 감정으로 호남을 속여 국회의원 뺐지만 탐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당의 호남 독점이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지역이 보수화되는 시초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대기의 질은 청정 상태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8.1도,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에 때이른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는 꽤 많은 양의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오전에 남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이른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비는 휴일 아침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낮 동안에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현재 광주와 무안공항에 저시정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나주 7.1도, 화순 5.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23도, 보성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제1당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에게 유권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호남 제1당으로 만든 시민들은 우선 호남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론을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래도 좀 호남권을 좀 홀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공약 부분 같은 것도 좀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되신 분들이 아무튼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신생 정당인 만큼 확실한 정치개혁도 당부했습니다. 버스는 갈아탔지만 상당수 당선자가 기존 인물들이어서 제 역할을 할지 반신반의하는 게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으로 공약했던 대로 새 정치를 해나가면서 독일 호남 민심이 이렇게 반영된 만큼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중진급들에게는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책임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년 뒤 지방선거를 위해 이정 활동은 뒷전인 채 개인 정치만 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내세웠던 공약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정책 실현을 위해서 좀 더 시민들 곁으로 시민들 우선 국민들 우선의 판단과 결과를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물갈이 요구 속에서 당선된 초선들에 대해서는 당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패기와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꽤 있습니다. 본인의 영역에서 쌓아왔던 그런 장점들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개파 정치에 휩싸이지 말고 유권자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다소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문제 제기도. 유권자들은 또 광주공항 이전이나 광주역 활성화해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는 등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탈당파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탈당파 현역 의원들은 이런 결과를 예측한 걸까요? 정치도 인생처럼 새옹지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 1호인 박주선 의원도, 친노 패권 청산을 내세우며 당을 떠난 김동철 의원도, 국민의 요구와 승리의 길을 외면하는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살아남아 4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독자신당을 추진하겠다던 박준영 전 전남지사.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극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던 박지원 의원도 통합을 위해서 중립적 위치에서 무소속의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탈당에도 신당 창당에도 명분이 있었듯이 합당에도 명분은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한다. 나가서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당의 공천을 받은 탈당파 현역 의원들의 당선율은 100%. 현역이 한 명만 살아남은 더민주와 지극히 대조적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감각이 생존의 조건인 것처럼 정치인도 민심의 변화를 따라야 하는 게 숙명이지만 변화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가는
언제든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총선에서 낙선한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이 현실 정치를 떠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야권 심장구인 광주에서 한석도 못했다며 이제는 광주 정치에서 물러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장은 광주 광산을에서 권은희 후보와 전현직 의원 맞대결을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광주 전남 출신의 비례대표 당선자는 모두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청년 비례로 7번에 배정된 광주 출신의 신보라 씨와 프로 바둑기사인 조훈현 씨가 당선됐고 더민주에서는 영암 출신의 최운열 전 서강대 총장이 당선됐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서는 높은 정당 득표율에 힘입어 이동섭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최도자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장이 당선됐고 정의당에서는 완도 출신의 추혜선, 해남 출신의 윤소아 씨가 당선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7명은 법조인 출신이고 5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8명 가운데 천정배, 박주선, 권은희, 김경진, 송기석 당선자 등 5명이 법조인 출신이고 전남에서도 송금주 당선자와 이용주 당선자가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입니다.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당선자와 DJ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당선자,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준영 당선자 등 DJ와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줄줄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지역은 바로 순천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유력한 야당 후보, 그것도 지역 정치 기반이 두터운 노관규 후보를 5.4%포인트 격차로 밀어내면서 또다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후보의 당선이 가는 의미를 문영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호남에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예산 폭탄, 의대 유치 등 파격적인 구호와 공약을 내세우며 야권 표받친 순천 곡성에서 정치적 이변을 이뤄냅니다. 이후 1년 8개월. 두 번째 도전에서도 표심은 이 후보에게 기울었습니다. 2위 노관규 후보와의 격차는 5.4%포인트인 8,241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열세를 보였고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자신의 고향 곡성까지 타 지역구로 떨어져 나간 상황을 감안하면 이 후보의 총선 승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당선이 지역 야권에 대한 반감과 심판론에 따른 결과였다면 이번엔 이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표심이 밀집한 양상으로 풀이됩니다. 진정성 있는 언행에 지역 곳곳을 샅샅이 훑어나간 친서민적인 행보. 주민들과의 긴밀한 스킨십은 채 2년이 안 되는 기간 여권 불모지에서 견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미친 듯이 일하고자 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호남의 중심부에 또다시 꽂은 여당의 깃발은 이정현 의원에게는 무엇보다 돋보이는 정치 이력을, 기존의 지역 정치권에는 민심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당에 녹색 바람이 있었긴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화제의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선거기간 내내 돌풍을 일으킨 후보도 있었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암 부안 신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삼선 도지사, 삼선 군수 출신이 경합을 벌여 최대 격전지로 꼽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개표 중반까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승리의 여신은 국민의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고용의 문제,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저는 역할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농수산업의 현대화. 새누리당 주영순 후보는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15%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처럼 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목포에서 수십 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온 윤소아 씨가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해남 완도 진도에서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정치 신인 윤영일 당선인도 이번 선거에 화제의 인물로 꼽힙니다. 이제 저희 해남, 완도, 진도 3개 군은 다 같이 힘을 모아
희망의 미래 열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출마자 가운데 유일하게 당선된 이계호 의원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소지역주의가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나 갈등 극복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은 소지역주의가 선거 초반부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선거구가 많게는 4개 군이 묶이면서 해당 지역 출신을 지지하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 당선된 이계호 의원은 고향인 담양에서만 유일하게 강영욱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반면 영광이 고향인 강 후보는 3개 군에서 모두 승리하고도 패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도 해남 진도는 윤영일 후보에게 몰표를, 완도는 김영록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해남 주민들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후보까지 단일화했습니다. 다른 선거구들도 소지역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고소와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음식물 제공과 비방문자 보내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80여 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이 13건, 경고가 64건이며 선거가 끝났더라도 이 법에게는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발 건수까지 합하면 150여 건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와 고발 등 극심한 지역 간 갈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성환 신임 동구청장은 구정 공백과 갈라진 민심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광주 동구를 정치와 경제 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김성환 청장은 52.29%를 득표해 더민주 홍진태 후보와 무소속 양혜령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20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6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당선인과 관련된 고발 등은 총 5건의 3명이고 이와는 별도로 당선자 2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을 기리는 각종 추모 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 모임은 2주기 당일인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대회를 열고 합창단과 학생들의 공연, 광주 공원까지 추모 행진을 합니다. 광주 기독단체 모임들도 16일 오후 2시에 광주 YMCA에서 희생자 304명의 넋을 위로하는 연합예배를 갖고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도보순례를 합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선운동의 한 대학 정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운전자 68살 박모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곡선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7개 시중은행 등과 특례 보증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신용보증재단에 12-20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청년 창업가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고 광주은행 등 참여은행들은 2%의 저리로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950여 명). 지난 한 해 전남 지역에서 자이나 타이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학생 숫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년 1,000명 안팎의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이혼 증가로 해체되는 가족이 늘고 있고요. 학교 폭력이나 입시 위주의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상담사를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꿈 키운 멘토단을 만들어서 상담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배우는 공간인 학교. 더
더 이상 학생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사회 각계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박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95였던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9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봄철 야외 활동이 늘고 계절적 특수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불안감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서 오늘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운동 첫날인 오늘은 윤장현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5개 구청장과 기아차 노조 관계자 등이 함께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SK와의 주중 3연전에서 1승 2패로 부진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인천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3차전에서 이범호가 솔로포를 날리는 등 앞서 나갔지만 마무리로 나선 최영필이 4연속 안타를 맞으며 3실점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로 부진한 기아는 오늘 넥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분위기 반동을 시도합니다. 광주시 도시공사가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방문해 저소득층에게 치과 무료 진료와 임의용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비아농협이 광산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 300여 권을 광산구에 기증했습니다. 남부대학교 대학원이 향장과 에스테틱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고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가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국 청도동학 직업훈련학교와 국제교육 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